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조금 저번 시간과 달리 좀 무게 있는 내용을 다룰 수밖에 없어서 양해 말씀 구하고자 합니다. 개념적인 내용은 따로 영상을 만들든지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요. QGIS 오퍼레이팅, QGIS 실습 위주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할 건데, 일단 첫 번째는 제가 미리 만들어 두었던 그런 자동화 툴을 이용해서 그 용도 지역 데이터를 가공하고, 가공한 다음에 또다시 스타일을 적용해서 시각화하는 방법을 하나 다룰 거고요. 그 두 번째는 이 용도 지역 데이터를 이용해서 지금 보시면 2015년 12월 24일 성탄절이네요. 그때 용도 지역 데이터랑 2024년 11월 31일 거의 10년 가까이, 한 9년 차이가 나는데 9년 사이에 서울시 용도 지역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바로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부동산이 그 지난 시간 동안에 최근에 어떤 식으로 용도 지역이 변경되어 왔는지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해주는 변화 탐지 기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일단 첫 번째로 용도 지역 지구도 같은 경우에는 개념 내용은 일단 지나가고요. 오른쪽 클릭하고 소송 탭을 열면은 실제 데이터는 이것과 조금 다르긴 한데, 일단 여기서 주목할 점은 MNUM 매니지먼트 넘버 관리 번호인데, 관리 코드인데, 관리 코드 이 33자릿수의 데이터가 지정권자, 광역시도, 시군구, 그 다음에 고시연도, 고시번호, 용도 지역 코드, 그 다음에 도면 표시 번호, 그 다음에 도시 번호, 표시 번호, 부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33자릿수로 전부 다 합쳐두면은 활용하기가 어려워서 이걸 좀 구분해 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번 여러분들의 제가 나눠드린 이 데이터들을 보면은 사례나 인것들은 넘어가고, 전처리 자동화 쪽으로 들어가면은 제가 모델 빌더라고 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툴을, 기존에 있는 기능을 조합해서 만드는 게 있는데 그거를 활용할 거고요. 한번 이 지구 찾기에서 좀 들어가 보게 되면은 기초 차별 말고 전처리 자동화 쪽 보시게 되면 제가 하나 기능을 만들어 둔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위에 있는 거는 데이터 클린업 하는 그런 기능이고요. 그냥 이 레이어를 집어넣어서 돌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제가 클린업은 해놨으니까, 데이터 전처리 좀 해놨으니까 넘어가고요. 중요한 것은 여기 Selecting Management Number 뭐 이런 기능으로 이름을 만들었는데, 레이어는 당연히 2015년 12월 24일 걸 가지고 한번 볼까요? 이 상태에서 관리 번호가 들어가는 MNUM 필드가 무엇인지를 고르는 겁니다. 대놓고 있죠? 이 상태에서 실행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2015년 데이터에 대해서 새로운 임시 레이어가 만들어졌는데, 속성 테이블 한번 열어볼까요? 네, 그러면 아까 전 관리 번호만 있었을 때랑 달리 전부 다 이게 KLIS 나름 그 방식을 따라서 데이터가 들어와 있는 모습이고, 시도 코드, 시군 코드 등으로 들어와 있는 양상인데요. 이 중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이 존 코드입니다. 용도 지역 지구가 무엇인지를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기 때문인데, 그러면은 얘도 이름을 오른쪽 클릭, 레이어 이름 바꾸기, 도시 지역 언더바 2015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24년 데이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이렇게 넣어서 임시 레이어를 만들어 주시고요. 또 레이어 이름을 좀 바꿔서 도시 지역 언더바 2024 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스타일을 적용해야겠죠. 속성 테이블 이제 스타일로 들어가서 스타일 불러오기,
한 다음에 여기에서 보시면 레이어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공공 데이터들 중에서 용도 지역 중에 도시 지역만을 이번에는 시간 관계상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관리 지역, 농림 지역 등으로 다 넣고, 그 다음에 용도 지구, 용도 구역 등도 그 도시관리 계획도를 그릴 때 지정되어 있는 가이드를 전부 다 준수해서, 심지어는 도시계획 시설 중에서 이렇게 그리게 되는 것까지 나름 스타일을 다 잡아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유용하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도시지역으로 오픈 열어주시고 스타일 불러오기를 하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다 적용되는 모습이죠. 빨간색은 뭔가 하니까 도시지역으로 일괄 지정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한번 클릭해서 해제해 주시면 뒤에 숨어져 있는 레이어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 레이어가 상당히 좀 거칠게 전기가 되어 있어서 그랬던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어서 도시지역 2024년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도 스타일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똑같이 스타일 불러오기, 그 다음에 도시지역 오픈, 스타일 불러오기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비프 애프터가 좀 몇 개 있죠. 이런 양상이고요. 다만 우리나라 데이터가 좀 일부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은 부분이 오류가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영역들은 나중에 좀 수정됐으면 좋겠는데 10년 넘게 수정이 안 되고는 있어요. 서울 강남에도 불구하고 뭐 사용자가 하나하나 이제 수정해가면서 좀 사용하게 될 텐데, 여하튼 그렇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축척을 1대 5천 기준으로 되어 있으니까 보시게 되면 이렇게 줌 레벨 확대하는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레이블까지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놨으니까 참고 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일단 시각화 영역은 그 한 부분은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 2015년 대비 2024년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럴 때에는 일단 유니온이라고, UNION 또는 한글로 통합이라고 검색하시면은 벡터 중첩, 벡터 오버레이 어널리시스 항목 중에서 통합이라도 있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시고, 당연히 여기서는 입력 레이어는 과거 데이터를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시지역 2015년도 걸로 하고, 중첩 레이어는 현재 걸로 하고요. 중첩 필드에 대해서 이름이 똑같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앞에 접두사를 붙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애프터라고 하겠습니다. 비포 애프터니까 애프터로 하고 언더바 넣어준 다음에 실행 버튼 누르시면 작업이 진행되는데, 이게 연산 부하가 꽤 있어서 잠깐 중단한 다음에 완료되면은 다시 재개하겠습니다. 네, 완료했고요. 연산 시간이 1분 23초 정도 걸렸네요. 서울시 전역이 이 정도입니다. 일단은 그렇게 해서 통합 알고리즘을 처리했습니다 라고 뜨게 되고요. 한번 닫고 나온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성 탭을 열면 뒤에 전부 다 애프터가 붙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존 코드가 비포 애프터가 어떻게 바뀌었느냐라는 건데, 여기에서 바뀐 것이 어떤 건지를 알기 위해서 표현식을 통해서 피처 선택을 하겠습니다. 표현식을 통해서 피처 선택을 하고, 일단은 필드와 값 중에서 일반적인 그 존 코드 하고, 이것은 문자니까 이퀄을 2번 써야겠죠. 그 다음에 이후에 애프터 존 코드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되는데, 잠깐만요. 네, 하나만 쓰면 되네요. 파이썬이랑 약간 다르네요. 그럼 이 상태에서 한번 피처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디 보자, 11,553개가 선택되는데 한번 도킹해 놓고 볼까요?
무엇이 어떻게 바뀐 걸까 보게 되면 어디 보자. 존 코드가 이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이종 일반 주거지역이니까 바뀐 건 없을 텐데, 네, 제가 바보짓을 했네요. 같은 게 아니라 같지 않은 걸 골라야겠죠. 앞에 느낌표를 주면은 부정이라고 했죠. 아니, 같은 게 아니라고. 그러면 당연히 반대가 골라지고요. 존 코드가 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3종 일반 주거지역이나 아니면은 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뀐 경우가 대부분이네요. 아니면은 UQA001은 그냥 아까 봤던 도시지역인데, 도시지역에서 세분되었다는 얘기일 수 있지만은 이거는 2015년 데이터 제가 잘 아는데, 그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냥 위에 오버레이 돼서 덮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존 코드를 소팅하고 선택된 것들 중에서, 그러니까 선택된 피처 표시하기로 들어가서 UQA001이 아닌 것들을 또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필드와 값 해놓고 존 코드는 모든 유일값 중에서 UQA001 해두고, 피처 선택 그대로 누르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이 쐐기 버튼, 피처 쐐기 버튼 누르고 현재 선택에서 제거를 누르시면 빠지겠죠. 네, 그렇게 되면 빠졌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것들이 이제 선택된 거고요. 습니다. 그러면은 해당 데이터를 한번 내보내 보겠습니다. 내보내기,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고, 선택한 피처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포맷은 주요 패키지로 내보내 볼게요. 용도 지역에 용도 지역 변경, 용도 지역 변경이라고 하겠습니다. 해놓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별도로 내보내시는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은 2015년 그 데이터 위에다가 이 데이터를 좀 잘 볼 수 있도록 심볼 해놓고, 채우기는 투명 채우기를 해놓고 색상은 붉은색으로 할까요? 아니면 네, 검은색으로 한 다음에 좀 굵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1 정도 적용해 보죠. 네, 대부분은 보니까 실버 폴리곤이라고 해서, 대부분이 실버 폴리곤이라고 해서 이게 작게 나와 있는 것들이네요. 이렇게 이종 일반 주거 지역 바뀐 것도 있긴 한데, 이런 식으로 경계부가 좀 과거 데이터가 제대로 정리 안 된 데이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나 아니면 용도 지역에 저 퍼프가 문제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외에 진짜 의미 있게 바뀐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좀 살펴보죠. 색상으로 좀 채워야겠네요. 채우기 그 이제 외곽선보다는, 그 외곽선은 다시 한번 좀
작은 값으로 바꿔보고. 좋습니다. 아, 이런 데가 있네요. 여긴 또 뭘로 바뀌었을까? 살펴볼게요. UQA 330에서 430으로 바뀌었으니까 공업에서 녹지로, 그러니까 준공업 지역에서 자연녹지 지역으로 바뀐 거네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거는 제3종 일반 주거지역,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 있다가 아예 준공지역으로 바뀌었고,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내가 알려고 하는 이 기간 중에 용도지역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라고 하는 것을 쉽게 할 수가 있죠. 여기는 경의선 숲길 쪽인 것 같은데, 기존에는 별게 없었다가 자연녹지 지역이 추가됐죠. 보면은 원래는 딱히 특별히 없었다가 특별히 뭐 없었다가 자연녹지 지역이 추가되면서, 왜냐하면 경의선 숲길이 있으니까, 원래는 철도 부지였었죠. 네, 그렇게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여기도 보니까 준주거 지역이 생겼네요. 원래는 3종 일반 주거 지역이었다가 준주거 지역으로 바뀐 것들을 전부 다 이런 방식으로 색적해낼 수가 있습니다. 도시 내에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런 노이즈들도 있지만 용도 지역이 크게 변한 곳이니까, 여기 한번 딱 클릭해서 용도지 변경된 것에 대해서 클릭해서 보시면, 네, 이렇게 해서 보시면 얘는 보니까 지정권자가 누구였고 어느 지역이었고, 고시번호가 2024-422번 고시문이고, 용도지역은 뭘로 바뀌었고 하는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고시 연도랑 고시번호도 다 있죠. 이런 방식으로 부동산 물건, 우리가 알려고 하는 부동산 물건 인근의 도시계획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오늘 배운 방법론을 통해서 알아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용하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